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입니다. 저는 단장을 맡고 있는 강덕구 의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하시는 의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민정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전영기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저희 진상조사단과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님들이 지난 21일 어제 대전에 위치한 전국 단위로는 국내에서 유일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 기관인 해맑음 센터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드라마 더 글로리로 학폭이 심각성이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순신 전 검사 아들 학폭 가해 사건으로 인해서 더 촉발되고 있습니다. 검사 아빠 찬스를 통한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학교폭력 처리 과정, 그리고 미흡했던 피해자 보호,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넘어 3차 가해 등 국민적 공분과 의혹은 더 커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맑음 센터를 방문해서 생활했던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직원분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확인됐습니다. 첫째, 피해 학생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학폭 과정을 겪어온 피해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학폭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을 보호해주는 인식과 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학폭으로 인해 학업생활을 이어나가기 힘든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피해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피해 가족들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피해 학생과 부모들은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으려 했지만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만난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본인들이 스스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폭과 검사 아빠의 권력을 통한 법 기술 발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해맑음 센터 피해 학생과 학부모 증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미 이 사건으로 민사고에서의 피해 학생과 가족들은 극단적 시도를 했고 대학 진학을 못했고 우리나라에서 살 수 없어 해외로 나갔다는 점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해맑음 센터의 좋은 프로그램과 달리 접근성과 시설 미비가 심각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해맑음 센터는 대전 외곽에 위치한 차가 한 대도 다니지 않는 구불구불한 논밭길을 따라 들어가서야만 찾을 수 있는 곳에 위치했습니다. 센터 인근에는 다른 시설물은 전혀 없고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기숙사는 진입 금지가 적힌 테이프로 붙여진 채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기숙사 건물은 기울어져 있고 바닥은 붕 떠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기숙사 내부에 들어가 보니 바닥이 크게 기울어져 있어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센터 통계 현황에 따르면 센터 방문 대비 실제 입교 인원도 감소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해맑음 센터가 대전 내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서 지리적 특성상 부모님들이 아이를 학교보다 시설이 낙후된 곳으로 보내는데 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맑음 센터가 전국 단위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 기관인 만큼 교통, 문화 인프라가 갖춰진 곳으로 이전하고 피해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치유를 받아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나아가 권역별, 지역별로 위치한 다른 센터와의 연계 또한 정부는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이를 면밀하게 살피고 책임져야 할 교육당국의 무관심이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해맑음센터 현장은 어떤 면에서 국가가 피해 학생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들이 서로를 보호해 주고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서로를 보호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서 같은 아픔을 가진 피해자들끼리 아픔을 공유하고 같은 경험을 한 부모들끼리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치유하고 해결하면서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직원들의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도 컸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그리고 정치인들이 먼저 뼈저리게 반성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방향이 어렵고 힘든 학생들에 대해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교육 철학과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 추진 방향에 있어서 가해 학생 조치 사항에 대한 생기부 기재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간담회에서는 생기부 기재 문제가 현재 학교에서 어떤 다른 보호 장치도 없기 때문에 제기된 문제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생기부 기재에 대해 가해 학생 측은 삭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에 소송은 늘어나고 동시에 소송을 통한 집행정지도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피해 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 설계에 있어 학폭 기재 보존 기간 연장 같은 방안 대신 피해 학생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실질적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 이를 통해 조기 개입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에 교육당국은 더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상처를 치유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교육당국에게 있습니다. 이제 행정편의적 접근이 아닌 그리고 가해 학생의 엄벌에만 맞추는 것이 아닌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온전히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네, 끝으로 보도에 따르면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은 평소에도 아빠가 검사여서 아는 사람이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등의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빨갱이, 적폐 등의 언어폭력을 일상적으로 삼았던 가해 학생은 버젓이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같은 기간 피해 학생과 가족들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자살 시도를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채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 학생과 가족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순신 전 검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지 않았더라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묻힐 뻔했던 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수많은 정순신이 존재하고 수많은 정순신 아들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걸려있는 피해 학생과 피해 가족들의 수는 더 많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오늘 31일 국회 교육위에서 청문회가 실시됩니다. 정순신 전 검사는 청문회에 당당히 나와야 합니다. 특권을 가진 검사로서 또 사회 지도층으로서 피해 학생과 가족, 국민 앞에 학폭 문제를 포함한 전후 상황을 소상히 밝히고 석고대죄해야 할 것입니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주 24일 2시에 반포구 현장 방문을 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 서울대 민사고 경찰청 그리고 어제 해맑음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내린 결론은 이번 사건에 고민해야 될 제도적 고민, 제도적 오류를 어떻게 보완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한 부분 속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학폭은 이미 한 아이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어제 해맑음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현재 학폭의 제도적 허점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묻고 그리고 피해 학생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안을 갖고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